맛있게 삽시다. 맛있는 음식과 술을 리뷰하는 술푸대기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여행입니다. 5개월 된 아기와 함께 떠났고요. 닭갈비의 나라 춘천으로 1박 2일 떠나보았습니다. 아직은 또 너무 먼 곳이 부담되기도 했고요. 지난번에 가까운 여주를 갔었는데 생각보다 아기도 반응이 좋아서 조금씩 멀리 가볼까 해서 나온 게 춘천이었습니다. 근데 공기는 진짜 좋다. 그지? 밀봉숲 베이커리 앤 스테이, 밀봉숲 빵집스. 사람이 엄청 많아 보인다. 맨 처음 방문한 곳은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밀봉숲 베이커리입니다. 여긴 금, 토, 일 딱 3일간만 영업해서 굉장히 붐빌 줄 알았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비교적 한가했습니다. 많은 걸 먹어야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문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여름 계절 접시와 오미자 에이드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. 와, 근데 이 초당 옥수수 스프가 진짜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. 채소 육수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묵직하면서도 정말 깔끔했습니다. 그리고 또 빵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껍질이 아주 얇고 촉촉했는데 고온에서 짧은 시간에 빵을 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. 그 곁들여 나오는 채소들, 반찬들도 너무 신선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빵 위에 올려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여긴 고즈넉함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주변이 온통 말 그대로 숲이라서 아주 좋은 공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다음에는 한번 여기 펜션을 이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춘천에 왔는데 막국수를 안 먹을 순 없죠.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한 곳은 바로 유포리 막국수입니다. 11시 조금 넘어서 방문했는데 주차장도 그렇고 실내도 이미 만석이었습니다. 사실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마침 직원분께서 그 벽 쪽에 있는 좌석을 안내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통행에 방해 안 되는 방향으로 자리에 착석할 수 있었습니다. 메뉴는 다음과 같고요. 저희는 막국수와 감자 부침을 주문했습니다. 아무래도 회전율이 중요하다 보니 메뉴는 금방금방 나오고요. 이게 진짜 맛있었습니다. 그 살얼음 육수를 살짝 넣어서 면을 비벼봤습니다. 막국수는 메밀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삼삼하면서 그 담백한 들기름 향이 아주 좋았습니다. 뭔가 심심할 것 같으면서도 심심하지 않았어요. 그 옆에 또 양념장이 있거든요. 이거를 제가 너무 많이 넣었어요. 그랬더니 진짜 너무 짜가지고 육수를 황급히 더 넣어서 살려보려 했지만 본연의 맛을 다시 살리긴 힘들었습니다. 적당히 넣으셔야 감칠맛이 적절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. 감자 부침이고요. 진짜 맛있었습니다. 얇은데 기름지지 않고 바삭한 식감이 아주 살아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한 겹처럼 보이는데 두 겹입니다. 그래서 한 겹씩 드세요. 네. 슬슬 아이가 들썩이기 시작해서 황급히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. 숙소 체크인 시간도 좀 남았고 간단히 소화도 시킬 겸 카페 한 곳을 들렸는데요. 춘천은 모름지기 션흥민의 도시 아닙니까? 카페 인필드를 방문했습니다. 션흥민 나이스 원 쇼니 엘리베이터가 근데 따로 없고 유모차용 경사로가 또 따로 없어서 통째로 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. 역시 손흥민은 호락호락하지 않아.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. 그래도 내부는 굉장히 널찍하고 쾌적했고요. 손흥민 선수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. 빵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고 그 축구공빵처럼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빵도 많이 보였습니다. 물론 먹진 않았고요. 커피는 무난하게 괜찮습니다만 기대보다 특별한 포인트는 없었습니다.
손흥민 선수의 뭔가 기운을 느끼고 싶으시면은 추천드리는데 이 근방에서 차 한잔 하기에 무난한 정도였습니다. 숙소 가기 전에 저녁거리로 닭갈비를 포장하려고 1.5 닭갈비에 들렸습니다. 아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서 숙소에서 먹으려고 포장 주문했습니다. 닭갈비 2인분, 닭내장 1인분 포장했는데 애매한 시간이었는데도 웨이팅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도 포장이어서 생각보다 금방 받았습니다. 닭갈비를 포장하고 근처에 있는 신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장을 봤습니다. 솔직히 농협 마트니까 그저 그렇겠지 했는데 와,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. 딱 들어갔는데 로컬 시장과 프리미엄 마트가 좀 결합된 느낌이었습니다. 지역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너무 신선하고 맛있게 생겨서 두부나 이런 건 서울에 가져왔습니다. 고기랑 야채, 술을 사서 숙소로 방문했습니다. 숙소 도착했고요. 부대 시설도 다 좋고 깔끔한데 솔직히 복층인 줄은 몰랐습니다. 하지만 룸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고 일요일이라서 전체 숙소에 저희만 있던 점도 좋았습니다. 그리고 사장님께서 진짜 친절하셨어요. 요새 아기 구경하기 힘들다고 이래저래 진짜 많이 신경 써주셨습니다. 이게 내장이구나. 또 주네. 무엇보다 이 숙소의 가장 큰 장점은 욕조가 굉장히 크고 깨끗했습니다. 아기 수영시키기도 좋아서 저희도 잘 썼습니다.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바베큐죠. 평소에 고깃집은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행 중의 바베큐 정말 소중합니다. 마트에서 산 삼겹살이랑 포장해온 닭갈비, 닭내장을 구워 먹었습니다. 양념이라서 아무래도 잘 뒤적뒤적 해줘야 했고요. 닭내장은 식감이 특이하면서도 고소해서 진짜 소주 안주였습니다. 닭갈비도 여행 보정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붕순이랑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서울 갈 때 또 사갈까 했는데 진짜로 다음날 다른 곳에서 또 포장해 갔습니다. 상남자 스타일. 상남자 스타일. 춘천 닭갈비. 나도 닭갈비가 그냥 닭갈비일 줄 알았는데 물론 여행뽕이 있을 수 있어. 장난 아니야. 진짜 촉촉하게 맛있어. 근데 닭갈비가 진짜 촉촉해. 내장도 진짜 맛있고. 날씨가 덥긴 했는데 아기를 재우고 고기 한 점, 술 한 점 하면서 붕순이와 도란도란 이 얘기 저 얘기 했던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. 다음날 아침이었고요. 서울로 떠나기 전에 한 군데라도 더 먹으려고 빨리 나와서 아침을 간단히 먹으려고 들린 자유빵집입니다. 11시니까 지금. 저희는 소금빵이랑 춘천 대파 베이글을 먹었습니다. 소금빵은 와 이런 느낌까진 아니었고요. 솔직히 소금빵 잘하는 곳 너무 많기도 하고 다소 평범했습니다. 그런데 춘천 대파 베이글은 꽤 괜찮았어요. 파 향도 부담 없고 꾸덕한 크림도 잘 어울렸습니다. 근데 여기는 진짜 메인이 따로 있었더라고요. 그 우유 크림 소금빵인데 이거는 제가 포장해 갔거든요.
요게 대박이었습니다. 이 크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적당한 단맛이고요. 그 적절한 짭짤함과 아주 조화롭습니다. 이게 알 법도 한 맛인데 흔하지 않은 느낌이랄까? 진짜 이게 진짜였어요. 다 먹어. 이거 약간 연유 느낌이다. 미쳤는데? 춘천까지 왔는데 디저트 또 챙겨줘야죠. 그래서 찾은 곳이 러블리 숑숑입니다. 원래 이태원에 있다가 춘천으로 이전했다고 하고요. 외관도 깔끔하고 내부도 조용하고 좋았습니다. 그 진열 때는 케이크가 많지는 않았는데 하나하나씩 포장해서 서울 와서 먹었습니다. 이게 뭐야? 진짜 다 맛있었는데 그 이 치즈 케이크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. 묵직하면서도 재료 맛이 살아있고 뭔가 제대로 만든 느낌이 있었습니다. 너도 입맛 다시는 거? 요거는 택배도 되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 생신 때 택배로 주문할 정도로 정말 추천드립니다. 약간 그리고 초코 케이크도 굉장히 내공 있었습니다. 앞서 소개해드린 우유 크림 소금빵도 그렇고 확 달 것 같은데 뭔가 반전처럼 적절한 단맛으로 때려버리는, 그러니까 그게 킥인 것 같아요. 진짜 훌륭했습니다. 뭐 약간 그냥 생초코를 그냥 응. 빵한 느낌. 응. 완전 로이스 생초코를 그냥 빵한 느낌인데. 여기까지 5개월 아가와 함께한 1박 2일 춘천 여행이었습니다. 이번은 좀 육아 브이로그 같긴 한데 다음 편은 조금 더 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굿나잇.